자, 그리고 형식면으로는 이거 여러분들 엄청 중요해요. 이광수랑 김동인이랑 연결 지점에서도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소설 몇 개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1번. 여러분들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들으세요. 졸린 분들은 빨리 나가서 뭐 하나 먹고 오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헛갈리시면 안 돼요. 자, 아무거나 하나 펴야지. 자, 내가 이제 아무데나 펴서 하나 한 두어 줄 읽어볼게요. 최만식의 레드메이드 인생 땡땡. 식민지 지식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근대화의 허상을 풍자한 소설이다. 작가는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고등 지식인 실업자를 통해 개화와 계몽 위주의 사회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라고 지금 두 줄 반 읽었거든요. 요게 이제 문어체죠. 문어체. 그래서 쓰는 문체. 근데 이거를 글로 쓰지 않고 그냥 말로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최만식의 레드메이드 인생? 그거는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식민지 지식인이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일자리는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업자로서 빈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지식인들의 허상을 그린 소설이지. 그게 고학력 실업자라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를 일제시대에 알려주는 소설이야. 풍자 소설이지. 이건 뭐예요? 구어체죠. 근데 문어체하고 구어체는 아유 격식을 좀 많이 차렸냐 안 차렸냐의 문제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구어체와 문어체가 크게 다르지 않죠. 그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구어체와 문어체는 정말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예요. 완전 너무너무 비슷해. 격식을 갖췄느냐 안 갖췄냐는 점에서 차이가 약간 있을 똥 말똥이지 지금 구어체와 문어체는 다르긴 하지만 아유 같다고 봐도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 언문일치라는 게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저 당시에. 언문일치. 구어체와 문어체가 이제 완전 그냥 거의 같아질 95% 6% 7% 같아질 시대를 우리가 이전에 이미 맞이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니까 지금도 이거는 문어체다 이거는 구어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걔네들이 완전 친해. 거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오케이? 됐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구어체와 문어체 거의 똑같음. 왜? 이때쯤 언문일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언문일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러분들 다 알아요. 길동이가 지금 집을 나가매 이 얼마나 가슴 아프지 않겠는가라고 소설에다 썼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그런 말을 안 해. 길동이가 집을 나갔어. 불쌍하잖아. 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그렇게 안 쓴다고. 지금 문어체와 구어체는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라가지고 책에서 읽을 수 있는 채랑 평소에 말하는 채가 완전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광수가 1910년대 소설가 이광수밖에 없잖아. 이광수가 저거를 도입을 해서 실제로 책을 봐도 그 전에 책 안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상한 어투 다 때려치고 평소에 우리가 말로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체를 갖다가 책에다가도 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문일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광수가 한꺼번에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 신소설의 문어체를 극복한 한글 구어체의 도입. 여러분들 기존 신소설 위에다가 여러분들 하나 쓰세요. 예를 들어 제일 보기 편한 게 자습서에 다 있을 거예요. 이인직 혈의루 혈의루 피눈물이에요.
거기서 이제 옥년이 나오는 거. 신소설 이인직의 그 혈의 노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었다는데 옥년이가 주인공인 그 혈의 노만 봐도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만 볼 수 있는 문체야 거의. 고전 소설은 더 했고. 근데 이광수 때 와서 신소설의 문체를 정리를 해가지고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을 책에다가 글에다가도 옮겨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읽기가 굉장히 편해진 거지. 기존 신소설의 문어체를 극복하고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을 책에다가 실기 시작해서 언문일치를 확립했다고 돼 있죠. 확립이라는 게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긴 해. 근데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광수의 큰 공헌이 언문일치예요. 그래서 보는 문체와 말로 하는 문체가 원래는 너무 달랐는데 그거를 거의 일치시킨 거죠. 공헌. 뭐 여러분들 이거는 소설을 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홍길동전 이런 거 보세요. 길동이는 홍판서와 홍판선의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얼굴이 굉장히 이뻤던 길동이 엄마 이름 뭐게? 길동이 엄마 이름 아시는 분? 손? 춘섬이. 홍판서는 춘섬이야. 어느 날 밤 눈이 맞아서 홍판서가 춘섬이를 좋아하기 시작했으나 자기 부인이 그 집에 있는 관계로다가 춘섬이한테 애정 표현을 할 길이 없었지만 어느 날 홍판서가 자기 부인에게 우리 오늘 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겠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대부인 마님이 이게 무슨 날도 길이 아닌데 이게 무슨 망측한 말씀이시옵니까? 그래서 남편을 쫓아내니 홍판서는 외로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지나가던 춘섬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지라. 이거예요 고전소설은. 서술자의 일방적인 서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복선도 깔고 암시도 깔고 중간중간에 묘사도 있고 그래서 진짜 소설다운 소설이 된 거지. 옛날 홍길동전 이런 것처럼 지난 5년 동안의 일을 5줄로 이거 없어.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현대소설의 장을 연 거죠. 이광수 짱이에요. 친일해서 그렇지 적극적인 친일도 해서 그렇지 근데 오래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정조만큼 욕을 먹지는 못하죠. 우리 표를 죽었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적극적인 친일을 했지만 정말 잘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 서술자 일방적 서술 없고 산문적 묘사 중요함. 세상에 이 당시에 이런 장편 소설을 써서 분석적 구성 방식까지 조그맣게 써놨죠. 저게 여러분들 3번하고 4번은 거의 마찬가지 얘기고 과거와 현재를 계속 드나들어요. 역순행적으로. 5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심리묘사를 엄청나게 잘한다니까. 홍길동 좀 보세요. 길동이 이에 어찌 분하지 않으리요. 이걸로 끝. 근데 여러분들 아까 그 홍판서 마누라 있잖아요. 그 홍판서 마누라는 길동이 되게 이뻐하잖아. 그래서 홍판서 죽었을 때 그 기별을 받은 길동이가 상을 치르고 있을 때 길동이가 황급히 집으로 들어오자 대부인 마님이 그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뛰어내려가서 길동이 손을 잡고 통곡을 하더라. 아버지가 가셨는데 왜 이제야 왔느냐. 그러면서 대부인 마님이 길동이를 안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홍길동전에도 길동이네 집에 못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길동이는 춘섬이 아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에 왔잖아요. 엄마한테 인사를 먼저 하면 안 된다네 그게. 큰엄마한테 인사를 먼저 해야 된대요. 그래서 큰엄마한테 절하고 자기 형님 본부인 아들이랑 포옹하고 그리고 자기 엄마를 보러 가요. 근데 거기서 길동이의 마음이 아버지의 지금 뭐에 와서 지금 대부인 마님을 반겨주시니 그 또한 감격했으나 아버지의 이른 슬픔을 어찌하리요. 그냥 이러고 끝. 자세한 묘사는 없어. 아니 큰어머니가 왜 신발도 안 신고 내려오지 이런 거 없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영식하고 김선영 독백 부분 있잖아요. 심리적인 묘사. 저 부분이 깜짝 놀랄 만큼 자세해요. 저 부분은 진짜 리얼리즘이야. 이영식이 여러분들 박영채 차라리 죽었으면 자기가 마음이 편하겠다고 생각하는 독백.
그리고 나중에 기차에서 만났을 때 박영채에 대한 생각, 김선영 배신할 궁리하는 거. 김선영은 저 꼬질꼬질하고 어딘가 모르게 가난하고 빈티 쪄들어 있는 이영식이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아버지가 하라고도 하고 그리고 저만큼 잘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결혼한다라는 생각.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 가능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가난하긴 한데 잘났으니까 결혼하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10중 8이나 굴걸? 버닝 하트에 빠져 들어가지고 당장 결혼하지 않으면은 못 살 것 같은 그런 커플? 거의? 인간이잖아요.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이 계산을 하는데요, 진짜.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완벽한 사람 있지? 아, 그런 사람들은 그들끼리 결혼했지. 나중에 이제 결혼이라는 문제에 딱 맞닥뜨려지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말 머리 회전이 빠른 인간인지를 아마 그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재본다기보다 현실적 가능성을 보는 거지. 김선영은 저기서 진짜 그러니까 신여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독백도 굉장히 리얼하고 막장 수준이에요, 진짜. 내면 심리묘사 짱. 자, 6번하고 여러분들 7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에 나온 이영식, 김병호, 박영채 이런 애들을 새로 뒤에서 받을 때 대명사로 받아야 되잖아요. 대명사로 받아요. 근데 50% 정도. 뭐 60이나 70일 수도 있는데 대명사를 사용을 하는데요. 완벽한 사용은 안 돼. 그리고 과거 시제가 일부 쓰이고 현재 시제를 많이 못 써요. 저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6번하고 7번. 이 이전까지는 대명사라는 게 있지도 않았고 과거 시제라는 건 여러분들 쓰지도 않았어요. 자, 이제 길동이는 집을 나간다 하잖아요. 다 현재 시제로 썼는데 이광수 때 대명사 그를 일부 사용했고 과거 시제를 드디어 일부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정도로만 할게요. 저 6번, 7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정도로만 해요. 왜냐고? 저게 김동인 때 얘기가 또 나오는데 김동인 때 저 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광수의 6번, 7번도 같이 정리가 돼요. 소설에서 과거 시제를 쓴다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게 왜 여러분들 문학사적 의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서. 그거는 김동인에 가서. 이광수 소설은 지금 우리가 하나밖에 안 보기 때문에 6번하고 7번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하지만 6번하고 7번도 여러분들 각별히 머릿속에 다 넣어두세요. 오케이?